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충청북도 도청과 도경찰청 등 정부기관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발견했다며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기관과 그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관제라고 정부도 보는 셈입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가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수사로 밝혀내야 할 잘못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모두 10여 곳입니다.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시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있는 기관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하천 관리와 다리 건설, 도로 통제, 그리고 현장 출동까지 참사 원인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먼저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에 있는 경찰의 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오늘 충북도청과 행복청 직원 등 12명의 직무유기 의혹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7명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불어나는 물에 나무는 빠르게 잠깁니다. 15일 오전 4시 10분 미호강 수위는 7.69m까지 올랐습니다. 홍수경보가 충북도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받는 그 문자 저희도 그냥 똑같이 받은 건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뭐 교통 통제를 하거나 그거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7시 1분 물은 임시제방 위까지 차오르고 인부들은 모래를 퍼붓습니다. 다리 공사하느라 원래 제방은 허물었고 임시제방을 쌓았는데 높이가 1.56m 낮습니다. 기존 제방 높이로는 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교각 밑으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그나마 1톤 모래주머니는 아래에만 쌓아 물살이 패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 이미 물이 새는 상황. 공사주체 행복청은 지자체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남일보듯 했습니다. 무슨 교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니 청주에서 하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알고 있어라.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죠. 제방이 무너지고 궁평 이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시점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하셔서 발견해서 나가게 된 거죠. 도로관리사업소 기동반이 현장에 도착한 건 9시 15분. 다 잠기고도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갑자기 범람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며 서로 책임을 미뤄온 두 기관은 이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오전 7시 14분 비가 쏟아지는 오송읍 거리를 순찰차는 돌아다닙니다. 차량을 통제하고 고립된 주민을 수색하기 위해 오갑니다. 오전 7시 58분 참사 현장이 위험하다는 최초 신고가 들어옵니다.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12 상황실은 이 신고를 순찰차 태블릿 PC로 전송합니다. 장소는 궁평 이 지하차도로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현장 경찰관은 다른 지역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구조 신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7시 58분 신고가 태블릿 PC로 전송이 안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순찰차에만 전송이 안 됐다. 실제로 근무자들도 인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실제 오전 8시 1분 현장 경찰관은 수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무전을 합니다. 112 상황실은 신고 내용을 태블릿 PC로만 전송한 뒤 따로 전화나 무전은 하지 않습니다. 상황실 직원은 신고 지점에 도착한 걸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근처에 가면은 그 도착한 거로 여기여도 요런 데 가 있으면 도착한 거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전 8시 13분 112 상황실은 7시 58분 신고를 처리 종결 입력합니다. 국조실과 검찰은 이 대목을 출동하지 않고도 거짓 보고했다고 지목했습니다. 태블릿 PC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112 상황실은 왜 따로 연락하지 않았는지,
무슨 근거로 신고 종결 처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을 보고 경찰관들은 당황했습니다. 특히 하위직 경찰관들이 더 억울해했습니다. 참사 당일 오송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3명이었고 오전 신고만 106건에 달합니다. 경찰 수뇌부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지원이나 대비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는데 또 우리만 죄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네, 일선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윗선에선 또 어떤 지휘가 있었는지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오늘 압수수색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네, 지금도 검사 3명과 수사관 12명, 15명이 10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12 상황실이나 재난대응부서인 경비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누가 처리 종결했는가, 집중호우가 예비돼 있는데 그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했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영재 기자,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 충돌도 있었다고요? 네, 검사가 112 상황실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오가자 경찰이 체증 카메라를 사무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이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이 관련자들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면서 다시 언성을 높였는데요. 이례적인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경찰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이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